이제 1월 30일 화요일, 장마가 뭐 프로입니다. 오늘도 조금 빨리 찍죠. 제가 사실 고민이 조금 있긴 합니다. 시장을 보고 있는데 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타이밍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제가 머리가 조금 아픈데, 자 근데 주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변화무쌍한 우리나라 증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국은 적응해요. 안정되고 적응하고 기준 잡히면 또 우리 또 냉정하게 포트 잘 꾸려서 또 좋은 수익 거두면 됩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방송도 2개 올려드렸잖아요. 정부 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고, 특히나 우리가 중시하는 수급 부분이에요. 수급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늘 터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과정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윙러, 그래 제가 스윙이잖아요. 제가 단타를 친다 해서 막 엄청 빨리 치고 팔고, 어제 오늘 보시면 빨리 이제 고퍼나 테마주 팔아서 또 이제 저 PBR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되게 빠르신 분들이지. 근데 보통 이제 단기 치고는 여유를 좀 가지는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급하게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시장을 보면서 조금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결론은 사실은 성장주는 못 벌어요. 이게 뭐 제 고집이 아니라 주식의 가장 기본 특성입니다. 가장 큰 속성이고요. 자, 제가 지난주나 예전도 한번 우리나라 정책 얘기, 정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책 얘기 드릴 때 현 정부가 좀 거칠지만 뚝심이 있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수급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하는 게 목표, 정말 좋죠.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맞다 보고, 뭐 정치적으로 총선 용이도 하지만 어쨌든 총선 끝나고 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도 6월까지 하지만 연장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1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막 급등했다가 막 그때 왔다 갔다 했는 날 있었지 않습니까? 6개월 공매도 전격 금지하고 우리나라가 11월 12월 달 산타랠리 하는데 일조를 좀 했다 봅니다. 그때 많이 올랐는데 올해 1월 달 돼서 그때 못 팔았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쳐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은 또 많이 빠지는 그런 외국인 수익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되고, 작년에 그 양도세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10억을 50억 올려준다 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다가 결국 12월 말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매매 기준으로 안 잡히긴 했는데 어쨌든 개인이 이탈하는데 좀 방지라는 면이 좀 있었고요. 지지난주에 금투세 올해 안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상법도 개정하겠다. 우리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육성하겠다. 되게 좋은 거죠. 상속세도 친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정책인데, 뭐 그러고 나서 어제 나왔던 게 이제 일본을 좀 따라했다. 벤치마크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추구하는 어떤 수급 모멘텀 증시, 가치주나 어떤 성장, 가치주가 안 좋았던 게 그 10년째라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에서 기관들 펀드들 많이 줄었고, 정말 싼 것들이 많긴 합니다. 자산을 다 팔아도 시총이 안 되는, 한 배는커녕 0.2, 0.3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싸다는 게 많은데, 이 PBR을 탈피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금 기관들이 사라, 개인들이 고포 성장주를 팔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자, 그렇다고 바뀌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어제 오늘 같은 케이스는 빠른 분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ISA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한 400만 정도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혜택을 따블로 주겠다.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틀말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사주 소각이죠. 우리 자사주 소각해서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PBR 높아도 성장 주식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외국인 좋게 봐요. 중장기로 저는 좋게 보는데, 단기로 왔다 갔다 한 수급은 판단할 게 아니라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미들, 동학 개미를 위해서 이런 전격적인 수급 정책,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우리 주식을 안 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올해 1월 달 들어서 아까 외국인이 또 선물 팔면서 등락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인들, 개인 투자자 9조 원이나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뭘 샀겠습니까? 다 미국 샀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저도 엔비디아다 한참 얘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미국은 중장기로 왔다 갔다가 덜합니다. 여기 왔다 갔다 수급 모멘텀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MS나 엔비디아 쪽을 많이 샀는데, 그 사이 1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많이 빠지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금이 9조나 줄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59조였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49조예요. 실제로 외국인들, 개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2조 넘게 또 팔았습니다. 해외에서 9조 사는 동안. 이런 건 좀 아쉽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왔다 갔다 하고 정책을 되게 좋게 내면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급 관련된 개인들, 특히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일본 따라해서, 일본도 사실 병책 냈던 게 십수년 동안 했습니다. 요 근래 뭐 PBR 일자리를 좀 했던 것들은 단기로 한 게 맞지만 그 전까지 엔저 있는 것들 해서 자기들 있는 걸로 주식 ETF를 십수년 계속 샀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증시에서 오늘 보시면 내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새로운 게 생기면 적응을 한다 하지만 오늘 보면 이제 주식 그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오른 거 보면 대우플러스, 미래에셋생명, 하나갤러리아, 생명, OCI 홀딩스, 이거는 물론 바이오 재료 있었지만 롯데지주, 하나손해보험, 부국증권, 다우증 이런 것들 전부 다 PBR 낮은 것들이에요. 정말 싸긴 하죠. 이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이익이 계속 커질 회사냐? 솔직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들 보면서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는 하루였다는 일 좀 고백을 드리고,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방송 얘기 드렸던 지주사다. 대기업들 많죠. 그 다음에 은행, 증권, 보험. 20년 전에 나왔던 이 트로이카예요. 20년 전에 가던 건설, 화학, 정유 이런 것들 있죠. PBR 정말 0.2, 0.4 이런 것들. 자산주들. 근데 물론 제가 여기서 저 PBR 테마에 빨리 적응해서 사야지. 제가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장을 조금 보고 있는 차원이고요. 결국은 주식의 가장 큰 속성은 뭡니까? 성장이 돼야 돼요. 야,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작년이 정말 좋았을 때 지금 적자지만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우리는 성장할 거야. 이 성장과 미래 꿈을 보고 하는 게 주식 아닙니까? 단순하게 싸다, 어디 시골에 있는 작은 흐름한 집을 정말 싼 가격에 산다 해서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 부동산 좀 안 좋을 때 비교해서 그렇긴 한데 이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없이는 저는 저 PBR 무조건 싸다는 그는 주식으로서 큰 메리트 없다 봐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물론 대들면 안 되죠. 정부 정책은 대들면 안 되는데 저 PBR 중에서 그래도 성장률 이쪽에 대비해서도 너무 싸다.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자동차를 계속 봅니다. 기아차 같은 거 보고 있거든요. 은행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또 이렇게 되면 또 은행주는 살짝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오래 봤던 거고 개인적으로 서부트럭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서부트럭 터미널. 이 땅이 정말 많은 회사인데 시총 4천억 정도 되고 PBR이 좀 낮습니다.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내가 본격적으로 파겠다. 제가 정화했던 수급 모멘텀 정시에 빅수급도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제 스탠스를 바꾸겠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십수년간 했던 우리나라 정시의 흐름이랑 그 기관들의 수급, 그 다음에 개인들이 정말 이 빅수급 올라가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저는 거스르지 못하겠어요. 물론 답답해서 외국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여전히 저는 성장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전략이 성장 은행 쪽 보면서 계속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가 기준 잡고 있는 반도체들 있죠. 중기로 보고 있는 하이닉스든 HPSP든 주성이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든 올해 좋아질 바이오 저점 매수 이거는 계속 메인이에요. 이거는 계속 메인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살짝 AI나 개별주 포트를 비중 조절 살짝 했습니다. 제가 살짝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사과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빅수급이나 이 수급주, 빅머니 종목들 추가하는 거는 이 단기적인 수급 왔다 갔다 한 이후에 안정된 이후에 계속 저는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정시는 뭐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살짝 그 단기적으로 FMC가 있잖아요. FMC 물론 3월달 인하를 안 한다 보고 5월달 FMC 있습니다. 4월달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살짝 걱정하고 봤던 것 중에 작년 10월 말에 봤듯이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나왔습니다. 물론 결정은 31일 되겠지만 QRA 같은 케이스도 생각보다 국채 발행을 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 적게 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4.2까지 갔던 10년물 금리가 4.6까지 떨어지면서 이런 건 정시에 좋은 거죠. 그들은 괜찮은 거고요. FMC는 같이 한번 볼게요. 여전히 하지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엔비디아나 MS나 AMD, AI 빅뱅 확장의 가장 코어 주인 이런 주도주만 홀딩하자. 이게 제일 좋습니다. 딴 거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미국 전략이라 보십니다. 자, 중국은 계속 부양책 내고 있지만 그냥 여전히 투자 대상은 아니고 우리한테 피해만 많이 주지 마라. 그냥 바닥 등락하고 어제 헝다도 뭐 청산 된 상태고 오늘 거래 정지돼 있던데
자, 올해 들어서 또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돌아간다. 물론 돈 진짜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들어갈 수 있지만 흐름을 보되 믿지는 않는다. 과정을 계속 보겠다. 홍콩 증시는 여전히 상반기 때는 일회성 것도 만족했지만 바닥 변동 만드는 과정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정책 관련 제 고민이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개별주에서 제가 아침에 살짝 매매가 조금 나무가를 잘못 샀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 좀 빨랐던 부분이고, 제가 AI 개별주 중에서 한컴이랑 이스트소프트 요건 다 팔았습니다. 아침에 43,000원 다 팔아서 49,000원에 반 팔고 33,000원 반 팔았는 게 익절했어요. 했는데 한컴을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살짝 매수를 좀 했습니다. 2파에 대한 지지선을 좀 지켜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밴드입니다. 한 25,000원에서 22,000-23,000원 정도 밴드를 지키고, 여기서 아마 시장 변화랑 수급이 그래도 어쨌든 들어오고 이쪽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지지가 되면 괜찮게 보다 보니까 키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컴을 조금 더 키워놨고요. AI 쪽 VR 테마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랑 유프렉스 보는데, 유프렉스를 사야 되는데 나무가를 샀어요. 유프렉스 오늘부터 3일간 단일가거래입니다. 단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안 오겠나 싶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유프렉스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 3일 동안 길을 다시 볼 건데, 나무가 원래 이거 19,000 한 중반 후반에서 지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제 오늘 같은 케이스는 수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준이 안 잡히다 보니까 좀 더 보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게 원래 올랐다가 빅수급 유입되고 올랐다가 여기에서 횡보를 해야 돼요. 오늘 살짝 꺼진 거예요. 그런 면이 좀 아쉽다. 뉴프렉스는 단일까지만 괜찮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중을 여전히 보면서 아침에 살 때 잘못 샀어요. 제가 사고 좀 손절을 바로 못 쳐서 안 보는 세이 좀 떨어졌는데, 이건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21,000원에 있는 것들은 최소한 해서 그럼 보면서 좀 정리를 하겠다. 두 개 뉴프렉스 나무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고셈도 사실 제주 반도체가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얘가 AI나 빅뱅 이쪽이 그 AI 인공지능이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당연히 PBR은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제주 반도체 네고셈 같은 거. 근데 그런 흐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내일까지 흐름 좀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수급 판단하면서 들고 있을게요. 반도체나 이쪽은 여전히 갑니다. 성장 꺾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가 다 좋은데 성장 추세 유지하는데, 어제도 그랬지만 거래가 너무 안 돼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 팍팍 씻는데 기간대 6만 주 때리니까 뿌리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추세는 괜찮지만 요를 살짝 줄여놨다. 아프리카도 수급 기준 잡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수급 경계하면서 개별주 포트는 여전히 빅수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살짝 비중 조절 좀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 오늘 정책이 중요하고 생전 보도 못하는 애들이 막 올라오니까 저도 사실 약간 낯설어요. 그런 면이니까 오늘 섹터는 말고 정책 관련 얘기, 시장 적응 위해서 제가 좀 더 보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기준이 잡히면 결국은 또 적응하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장 만들어질 거라 보니까 조금 더 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